예, 인권위원장님. 네. 그 법관으로 긴 시간 재직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에 검사도 좀 했고 변호사도 좀 했고 이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판사님들 중에 법정에서 좀 거침없이 좀 막말하시는 판사님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런 점에 관련해서 지금 인권위 진정 같은 것이 일정 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뭐 대부분 재판 사항이다 해서 뭐 각하 기각되고 실제 권고한 것은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권고한 한 건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저희 방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이제 변호사나 또는 법정에 이제 이렇게 가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판사님이 이제 왕중왕이거든요. 보면 왕중왕인데 이렇게 대체로 그 지역의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항상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이쪽에 서울 변호사협회 쪽 얘기를 들어봐도 딱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원 내부에서 또 인권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시정이나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저도 법원장 할 때 사실은 법정 언행 관련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또 변호사회에 간담회도 하고 또 법원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한 40여 건 그런 사건이 아마 접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 민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긴 시간 계속해서 제기가 됐잖아요, 보면. 그러면 인권위에서 사실은 평소에 가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그 상황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또 재판 독립이란과 관련해서 네. 외부 기관이 이 공기관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변호사회라든가 또 몇몇 단체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인권위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공적 제도 개선을 법원 행정처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할 수가 있는 일이고요. 예. 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위원장님 아무래도 친정이 법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으신지 뭐 친정이라는 생각이 이제 다 잊었습니다. 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사실은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거든요. 절실한 얘기들입니다. 예. 예, 인권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거는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인데 그 이제 인권위에 이제 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도소 재감자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재감자들이 여전히 지금 수기로 손편지 형태로 지금 대부분 진정서 제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왜 교도소 재감자들은 컴퓨터를 쓸 수 없을까? 그러니까 교도소 내부의 규정이긴 한데 그걸 왜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누차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교도소장님이나 이제 교도소 실무자들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사실 무슨 뾰족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도 이제 즉석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한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도소 재감자가 컴퓨터를 못 쓰는 상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외국 수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시험지 쓰고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수기로만 하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진작부터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 것처럼 혹시 외국에서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 교도소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각 국가별로 좀 비교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교정당국의 일반적인 권고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수용자의 촉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교도소 수용자들 지금 뉴스 보도 시청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보면. TV 뉴스. 그것도 교도소 내부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 정해진 뉴스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과연 인권의 측면에서 타당할까요? 예, 그건 제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다들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드렸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뭐 어느 정도 좀 비교 연구를 한 다음에 수개월 내라도 저희 의원실이라도 좀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 유럽 수감자들의 그 수용 규칙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자료도 번역하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시고요. 이제 저희 자료 주시면 어쨌든 법무부 내부에서도 지금 인권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인권국이나 또 교정당국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016년도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건데 보험사들이 특정 직군, 그러니까 가령 뭐 종군 기자라든지 택배 배달 기사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보험 가입 거절하는 사례에 대해서 아마 이게 문제가 좀 제기돼 가지고 금감원장에게 인권위에서 일정한 권고를 해준 것 같아요. 예,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 회신 기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수용이 되도록 사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처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수용의 정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으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좀 예, 권고 이후에도 계속 사후 협의를 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엔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